맥구가 뭐죠? 조금씩 매일 꾸준히 이거죠. 짜자잔. 네. 아, 짜자잔 하고 미션지 등장해가지고 힘을 던지는군요. 자, 조맥 꾸!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집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서울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 삼성학교라고 그 총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총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과 독서 모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현재 운영하고 계신, 또 참여하고 계신 독서 모임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5개, 그리고 이제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3개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8개 지금 몸을 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와, 근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단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째 딸, 둘째 딸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첫째 딸의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학년이? 첫째 딸은 올해 이제 4학년입니다. 4학년, 둘째는요? 네, 2학년입니다. 와, 근데 딸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한다고요? 네네. 와, 아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친구들한테 제가, 책을 읽어주고, 같이 좀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녀의 친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독서 모임에 들어오게 됐나요? 이제 독서 모임 벌써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와, 벌써 4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이제 1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래 줌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저희 집에 모여서 독서 모임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한 2회 정도 모여서,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옆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이 줌으로 한번 해보자. 학교에서도 줌으로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도 줌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의 경우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 독서 모임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자녀의 친구들까지 같이 함께 해보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그때 이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친구들이랑 교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친구들이랑 좀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만들게 되었고, 제가 이제 좀 사랑이 첫째 딸 친구들 부모님한테 연락도 드리고. 그러면은 사랑이 지금 첫째 함께하고 있는 독서 모임 멤버는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5명입니다. 와, 5명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와, 정말. 아니, 근데 그걸 4년이나 지금 지속하고 있다고요? 네네,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거의 고정 멤버로 쭉 가고 있나요? 이게 중간에 이제 한두 명씩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새 친구는 계속 4년 동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독서로서 계속 방이 바뀌어도 연결이 되고 있네요. 네네. 이렇게 빠지면 충원하고. 다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어머님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 그러면 이걸 지금 무료로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와, 재능 기부로 이렇게 무료로, 세상에 이렇게 빛이 나는 선생님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어떤 선생님을 봤냐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독서 모임을 선생님처럼 자녀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돈은 안 받지만 간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간식 세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독서 모임 후에 그 어머님들의 간식을 이렇게 같이 먹는 시간을 또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첫째, 그리고 둘째 독서 모임 이렇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속한 그 부서가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랑 목요일마다 줌으로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 절씩 읽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거는 몇 년 되셨나요? 그것도 지금 한 4년 정도 코로나 터지고 이제 딱 그 시점에서 뭔가 기폭제가 되었네요. 네네. 이제 그거는 사실 동기가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이 부모님이 집에서 오래 아이들 데리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상황,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줌으로라도 조금 같이 내가 그냥 좀 친구들을 좀 데리고 있고 좀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도 해보자. 이제 사실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발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게 제일 놀랐어요. 점점 우상향. 처음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좀 내가 데리고 있고 놀아주는 식으로 교회 모임이니까 성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놀아주는 형식으로 조금 모임하려고 했는데 글이 있는데 어느 했던 친구가 글도 점점 잘 읽고 그리고 순서도 다 일일이 제가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됐어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순서도 본인들이 잘 기억해서 읽기도 하고. 이 교육의 매력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변화하는 거, 성장하는 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게 학교도 지금 청각장애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네네,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그거를 삶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또 그걸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3과 1이 이렇게 동시에 가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아이들과 혹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뭔가 교육할 때 좀 다른 점을 발견했거나 좀 뭔가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사실 장애가 없는 비장애 친구들이랑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누구마다 이제 조금 발달 어떤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저희 비장애에 있는 친구들보다 발달 속도가 조금 느리고 좀 더딜 뿐이지, 네.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이 존재와 영향력,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이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근데 이쯤에서 지금 독서 모임 몇 개 나왔나요? 지금 이제 3개 나왔고 2개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쯤에서 너무 궁금한 게, 독서 모임이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독서에 빠지게 된 계기, 왜 독서 모임을 해야겠다. 이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책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청소년 시절이나 학창시절 때. 네, 책을 정말 단 한 권도 사본 적이 없고. 아, 정말요? 네, 이게 물론 이제 학부 때나 제가 석사과정 때는 이제 그 어떤 필요해서 읽었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사서 구매해서 읽어본 적은 거의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독서 나이를 정확히 몇 년 전에 시작하셨나요? 지금 한 6년? 한 5년 정도. 아, 그러면 6살이네요. 네네. 아니, 지금. 아주 아기입니다. 아니, 독서 나이가 6살인데, 그런데 지금 독서 모임을 지금 8개 참여하고 계신데, 와, 이게 너무 흠뻑 빠지신 것 같은데,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독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유익하고, 우리 사람에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만, 뭐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의지를 가지고 혼자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지만, 또 제가 실제로 삶에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모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모임에 의지하면은, 나도 책을 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약간 반강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장 학교에서 교사 독서 모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교사 독서 모임. 예. 아니, 그 바쁜 와중에서 선생님들도 독서 모임을 하고 계세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제 첫 번째 독서 모임을 참여하게 된 활동이고, 거기서 이제 인생책을 제가. 인생책을 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서교육 콘서트라는 김진수 선생님, 여기 이제 나오셨던 독서교육 콘서트. 김진수 선생님. 예, 저희가 이제 선정한 책 중에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이 그냥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 이후로 사실. 그 책을 읽고? 예. 그 책이 지금 김진수 선생님이 저희 초등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집필을 지금 23권 이상 하신 가족 모두가 작가인 그 김진수 선생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국어 비상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저자도 김진수 선생님이거든요. 물론 다른 이제 이름이지만 아무튼 김진수 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네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삶이 많이 변하고, 그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김진수 선생님이 어떻게 독서에 빠지게 되었는지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서 천재 홍대리라는 책을 구매해서 읽고, 그 책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100일 동안 100일 동안 30권의 책을 좀 읽으면서 좀 습관화드리고, 1년 동안 전공서적 100권? 100권을 읽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조금 이제 성실하게 좀 참여하려고 한 1, 2년 정도 노력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좀 책에 관심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영향을 받던 책이 책과 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선생님이신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녀들과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서 모임을 나도 만들어봐야겠다. 근데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바로 읽은 다음에 이게 참 좋겠구나 하고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진수 선생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꿈터뷰 1탄에 지금 이 조백구 지독체로 안에 있으니까 풀영상 제가 따로 또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독서 모임 3개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아니라 다른 또 독서 모임이요? 예. 그 독서 모임은 이제 교회 초등부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인데. 지금 독서 모임 스케줄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하루도 지금 빠진 날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지금 목요일 날 2개, 그리고 일요일 날 이렇게 4개를 일주일에 4번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독서 모임에 지금, 김진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독서 모임계 거의 최고 자리에 오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방학 때만 저희 이제 지인들, 좀 친한 지인들만 한 2-3명 이렇게 조금 소수 정예 멤버로. 그건 어른들인가요? 네네, 성인들이고 같이 독서 모임을 방학 때 한 2주? 아니면 이렇게 3주만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네. 저는, 이거 듣기만 해도 독서 모임 하면 이제는 선생님이 생각날 정도로 선생님의 거의 브랜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서 모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독서 모임이 좋은지 선생님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모임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좋은지. 저는 일단 독서 모임마다 만드신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목적은 사실 교제예요. 책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책을 중간에 놓고, 사람과 사람이 좀 대화를 하고. 결국은 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이걸 보고 느꼈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서로 대화하는 그 소통의 도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독서 모임의 장점은 이 대화의 매개체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또 끌어갈 수 있는 소재가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독서 모임을 이제 약간 하부르타 조금 그 교육 방식을 많이 조금 이렇게 보고 참고를 해서 중간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지를 끼워 넣어요. 네. 딸들 독서 모임, 그리고 저희 교회산 초등부 독서 모임에서도 네. 질문지를 중간에 미션지라고 하고, 제가 읽어줘. 짜자잔! 네. 아, 짜자잔! 하고 미션지 등장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군요. 아이들 하면 이게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질문지를 막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또 그렇죠. 중이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잠시라도 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막 좀 텐션이 내려오거나, 맞아요. 뭐 그러면은 막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중 강의가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 이게 정말 오래 끌기가 어려운데, 중간중간 아이스 브레이킹과 집중시키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필살기는 네. 일단,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어 단어가 있어요.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똥입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거네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첫째 똥, 어, 둘째 점심, 점심. 학교 점심, 네. 셋째 체육. 체육. 이 세 가지가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4년, 5년 동안 이제 네. 독서 모임 운영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 만나면서 이 세 가지만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네. 말이 많아져요. 이거 수다쟁이가 되는군요. 네네. 똥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질러지고, 저절로. 똥 싸다 왔다, 지금 똥이 마렵다, 뭐, 네. 감기 낀다 이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어릴 때 너무 해맑고 순수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봤던 책 중에서 어른들이 왜 재미없을까, 삶이 왜 재미없을까? 음담패설이나, 물론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만, 이런 농담을 스스럼 없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돼버릴 때, 우리가 좀 재미없는 삶을 시작한다. 네네. 라는 말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노는 사람이 제일 최고다. 노는 사람이, 놀 줄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이 네네. 나오거든요. 강의도 이렇게 놀면서 즐겁게 하시니까 유지가 되네요. 네. 독서 모임 또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제가 질문지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토론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네, 찬반이 갈릴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토론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관망력으로 빠져서, 네, 아이들 얘기랑 지켜보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아이들이 일단은 입 밖으로 자기의 생각을 내뱉는 것 자체가 저는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훈련이 스피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과 또 근거, 의견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내뱉는 거. 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독서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피로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과연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속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네. 일단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맥부 저도 이제 이다가 보고 집에서는 이제 가끔 생각이 나요. 조맥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조금씩 네. 매일 꾸준히. 꾸준히. 그러니까 저는 많이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역시 조맥구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맥부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한 명이 제가 조맥구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매일 꾸준히 했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만맥구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많이 매일 꾸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탈진현상과 갑자기 너무 큰 목표를 잡아버리면 지치기가 싫기 때문에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15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와, 정말 준비 시간이 너무,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네, 그것도 이제 두 개의 모임을 준비하는데 네. 15분,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교회 독서 모임도 준비하는데 한 10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독서 모임을 세네 개 운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새벽 6시에 매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매주 새벽 6시에 해야 되는데, 항상 진행자가 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캠핑을 갔을 때도 6시에 갑자기 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왜냐면 진행을 안 하면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선생님은 네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진행을 할 때 조금,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하는 편이고, 이제 독서 모임이 한 1시간? 길면 1시간 반 동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읽어주고 질문하면 얘기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그 이후에는 친구들끼리 좀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간식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제 독서 모임 딱 끝나면 네. 제가 이제 그러죠. 즐거운 간식 시간! 즐거운 간식 시간.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미리 이제 부모님께 처음에 공지를 드리죠. 독서 모임은 몇 시 몇 분부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이 독서 모임의 루틴, 이 시간 테이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도입부. 네, 도입부는 일단 가장 처음에는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줌으로 네. 보여줄랑 말랑. 보여줄랑 말랑. 네. 이 책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리 다 읽고 오는 게 아니네요. 네, 미리 읽고 있는 거. 함께 읽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없겠네요. 네, 그 분량이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읽어주기 때문에 분량이, 그래서 제가 책을 고를 때도 고르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질문지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량이 작고, 그냥 이제 적당한 분량이면 바로 고르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 거 찾아보지 않고. 그럼 책을 보여줄랑 말랑 해가지고 책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제목을 맞춰야 돼요. 처음에 그냥 보여줄랑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거 제목을 맞춰야 돼요. 제목을 맞춰라. 첫 번째부터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이 들어가네요. 네네, 그래 아이들 집중을 하고, 그럼 아이들이 막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선생님 맞출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빨리 하면은, 그럼 선생님도 못 맞추잖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막 또 제목에 있는 중간중간에 단어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학력계 선을 이준다고 같이 이제 조합해갖고 제목을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단어 추리를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목 추리를. 그렇게 제목을 맞추면은,
제목 이야기해주고 이제 네. 그림이 보통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고 표지. 네. 네네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냐. 아, 내용 추측하기를 바로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냐. 뭐 정답은 없고 선생님도 모른다. 그리고 저도 가끔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같이 그쵸.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처음에 이제 도입부를 시작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지를 끼워놓고 책을 읽어주다가 책을 읽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책을 읽는 시간은 한 15분? 아, 그렇게 15분? 길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질문지를 통해서 친구들끼리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읽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책의 권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많이 나갈 수는 없겠네요. 네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번로 일주일에 한 가지고 번. 제가 읽어주고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이제 책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네. 그렇게 쭉 질문지, 미션지를 수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좋은 형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네. 독서 모임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식 시간. 간식 대화 타임. 뒷이야기 꾸미기.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간식 타임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 맞는 거라서 네. 이제 아이들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간식 시간을 저는 이 독서 모임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독서 모임이 반드시 굉장히 교육적으로만 막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네. 즐겁게 해야 된다. 교육은 즐겁고 설레고 또 다음 시간에 기다려줘야 된다. 첫째 목적이 즐거움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즐거움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같이 즐겁게 와,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아이들도 즐겁고 서로가 행복할 때 교육이 더 오히려 잘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자체가 되게 너무 훈훈한 분위기가 그렇게 연상이 돼요. 지금 독서 모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지를 읽어주고 아이들 답변을 하면 정말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쵸. 어른들은 감히 말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툭툭 튀는 그런 네. 답변들.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답변 중 하나는 빛에 관한 어떤 책이었어요. 네. 빛이 있고 뭐 그림자가 생기고 네. 이제 이런 내용을 책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미션지에다가 그림자가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그림자가 없는 거. 네, 그래서 네. 빛을 받으면 모든 물체를 지나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데 네.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뭐 그래봐야 뭐 이렇게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 네. 뭐 사랑, 뭐 배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래도 좀 아이들이 좀 생각이 좀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한 친구가 네.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이게 태양에서 빛이 나오니까 태양은 그림자가 없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태양이 그림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태양은 그림자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아이들의 이 생각은 어른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학생들 학교에서 독후시를 쓰고 또 책으로 만드는 작업과 학생 작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른들이 뭐 학교폭력이나 학생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학생들만이 쓸 수 있는 그 문장과 단어와 그런 것들 정말 살아 꿈틀꿈틀대는 매력 만점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그런 건 정말 그때 시절만 또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독서 나이 지금 6살 글쓰기 나이도 궁금해요. 네네. 참 이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과정이 글쓰기더라고요. 네. 근데 글 역시도 제가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이제 자경노라는 선생님들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나이는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아니, 독서 나이 6살, 글쓰기 나이 2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단하다고 느낀 게, 글쓰기 나이 2살인데 이미 벌써 개인 저서가 나왔어요. 네네. 저도 그 책을 읽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아빠의 착각. 네, 그 맞습니다. 책을 읽고 너무 감동도 받고 해가지고 블로그에 서평도 올렸는데, 인상 깊은 문구도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지만, 가장 우리가 대립하게 되는 관계도 또 가족이다. 네네. 맞습니다. 이 말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고요. 또 작가님의 또 부모님에 대한 또 고백, 이런 것도 또 인상이 깊고, 저는 또 기억 남는 게 오늘이 가장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어쩌면. 네네. 그래서 오늘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현관문을 나설 때 아이들에게 정말, 표현하는 거, 사랑 표현하는 거, 그런 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는데 제가 어제 친한 지인분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 어제 밤늦게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인분의 어머님이 60년생이에요. 사실 아직 세상을 떠나기 네, 너무 이른 나이죠. 네. 그것도 너무 또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맞은편에 아이의 영정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이요? 네, 이게 맞은편 저희 다른 장례식장에 거기 이제 사진을 보고 거기가 이제 그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유치원 잘 채워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 막 정말 울고 정말 난리가 났었다.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오늘 하루의 소중함.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사실 뭐 이제 한 치 앞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의 어떤 행복,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또 한 번 또 어제 깊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좀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도 항상 그래서 삶의 마인드가 좀, 저도 어떻게 보면 20살 무렵에,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 매일매일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마인드가 설레는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 내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설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내일도 내일인데, 오늘 일단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버스를 타고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니까 독서 모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장 쉬운 루틴, 가장 쉬운 단계를 좀 속성으로 꿀팁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거 같아요. 부모가 독서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고 책이 필요하고 삶에 되게 유익하고 그 책을 통해 도움 받았다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독서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딱 들어올 때 갑자기 책 읽는 연기 와가지고 엉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나 부모님이 책을 읽고 계셨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감동 있는 울림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결국은 에너지와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대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이 부분에서 이따 뒷부분에서 또 이야기할 건데 자녀와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최소한의 법칙을 어떻게 시간 효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직장인들의 일상을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일 끝나면 너무 피곤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 뭐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중한 건 또 가정의 아이들이고 어떻게 이 확보를 하시나요? 딸들과 이제 회의도 하고 같이 시간대를 이야기도 하고 학원 시간과 좀 맞지 않는 시간, 겹치지 않는 시간대를 확보를 하고 직장에 갔다 오면 저도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4년 5년 동안 독서를 하면서도 중간에 피곤해서 이제 하기 싫을 적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 양해도 구하고 오늘 조금 제가 일을 바쁘고 힘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못할 적도 있었고요. 그럴 적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좀 아이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가끔 제가 힘들었는데도 아이들의 줌을 통해서 아이들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모임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었는데도,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할 적도 있었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해보자. 뭐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네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혼자 지금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계신 것도 너무 좋은데, 마을에서 몇 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독서 모임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도 너무 재밌겠다. 이날 만들어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 자체가 힘들지 않아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또 가능한 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만약에 뭐 교사는 당연히 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뭔가가 있다면 약간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이 정도를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이 독서 모임 운영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이제 독서 모임을 참여한 친구들의 성격이 다양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친구,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말을 안 해요. 질문지가 있어도 사실 이제 보통 손 들고 대답을 하지만 손을 들지 않는 친구들 제가 이렇게 권유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담감을 주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기. 네네.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초기 멤버들 4, 5년 동안 같이 한 친구가 대답을 아직까지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기. 예, 기다려주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누구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 해도 되는 분위기. 너무나. 말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 해외파견 갔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학생들에게 휴식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이상을 뭔가 숙박시키면 안 된다. 제가 그걸 딱 듣고 그런 초등학교의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굳이 강요해서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선생님이 꿈꾼 앞으로의 계획, 독서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뭐 궁금해요. 지금 이제 제가 줌으로 항상 읽어주고 있다가, 첫째 딸 같은 경우 이제 4학년이 되고,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책을 각자 읽고 와서, 좀 더 이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좀 활동들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적어보는 활동도 하고, 뭐 인생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유언도 써보고. 근데 이제, 이런 좀 다양한 활동들, 아이들의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소개를 안 한 게 있네요. 제가 방학 때는 휴강이에요. 저도 이제 방학이라서 그때 좀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듣던 좀 반가워요. 네. 그래서 방학 때는 휴강을 하고 그 대신에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와, 집에 아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죠?
그 이제 기존과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좀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해요. 이제 책 안에 있는 내용 단어를 가지고 빙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야,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거의 독서 모임 이벤트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도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런 놀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북스테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을 보면서 와, 선생님이 북스테이 주인장이면 너무 좋겠다. 북카페 주인장이면 너무 좋겠다.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놓고 아이들과 주기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애들 오면 근데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막 장난도 치고 우는 친구도 있고, 막 하루 또 이제, 괜찮은 친구들 하루 잠도 자고 갑니다. 네, 같이 잠도 자고, 하루 이렇게. 거의 파자마 파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음식도 먹고, 간식 타임 또 확실하게 또 네네, 하고.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와, 아이 재밌게 또 놀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와, 너무 건전하면서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선생님이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끝으로 독서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독서는 사실 지금도 저도 독서를 하기 싫어요.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진짜가요? 네, 독서 모임 없으면은 제가 책을 이렇게 읽고 있을까? 네. 이게 매개체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움직이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달릴 수 있게 하는 이 네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독서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구조화된 모임에서 모임이 있어야지만 좀 읽게 되는 것 같아갖고. 인간의 이제 속성 중에서 본능. 나는 얼마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인가. 자기 성찰해보면서 자기 객관을 하면 이 모임이란 거 반강제성인 시스템 안에 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제가 스스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좀 해보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어렵구나. 이게 같이 함께하자. 네, 함께하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 통해서 책을 접하게 되고 책을 통해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즐겁고 슬프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 어떻게 보면 친구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독서 모임 달인. 네, 지금까지 어성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클로징 멘트 할까요? 좀해 꾹!